역으로 그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이걸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학교폭력 A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의 길 함께 가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더 글로리 속의 학교폭력, 현실 법은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연진이 윤소희를 괴롭힐 때 이사라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 학교폭력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공범이란 학교폭력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어떤 역할,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행위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망을 보거나 놀리는 행위 같은 역할을 분담하는 행위들도 모두 학교폭력 공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사라는 학교 폭력 현장 영상을 SNS에 만약 유포했다, 그거는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요즘에는 SNS 중에서 단톡방에 유포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카톡 감옥, 패매 감옥 이런 말 있어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단체방을 만든 다음에 나가면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그 피해자들한테 되게 수치스러운 영상, 그런 말들을 막 올리면서 그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기에는 어른들에게 견줄 수 없이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위 명백히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대화 캡처나 뭐 알려준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캡처한 내용이나 영상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이나 캡처에 담긴 내용이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명백히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캡처한 내용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포 행위, 이러한 경우도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친한 이렇게 친구나 몇 명한테만 보내는 행위는 문제가 되나요? 이거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을 때 처벌받거든요. 그 공연성이 뭐냐면은 공공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여러 명에게 준 게 아니라 한 명한테만 줬는데 이게 왜 공공연하냐? 왜냐면은 법에서는 이거를 전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전해줘도 그 사람이 여러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공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영상을 받았다가 혼자만 보고 바로 지웠다,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일단은 올렸잖아요. 법률 용어로 범죄 행위의 기수에 이른 거예요.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글을 썼기 때문에. 예, 유죄라는 거예요. 다만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웠으면은 양형, 즉 10년형 받을 건데 그냥 좀 반성했으니까 7년형 요렇게 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또 왜 지웠는지가 중요해요. 정말 내가 참회의 마음으로 지웠냐, 아니면 들켰다, 도망간다 이렇게 해서 지웠냐, 이 둘은 너무 달라요. 법은 인간 행동의 취지를 아주 중요하게 그 판단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역으로 그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이걸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학교폭력 A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맞신고하거나 마포기라고 하죠.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이러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폭력 피해 동영상을 만약에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학교 폭력 그 피해 영상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우연히 목격해서 촬영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쁜 행위를 알려야겠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폭력 사실을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요, SNS에 올리면 안 되시고 학교 폭력 전담 교사에게 알리거나 경찰 신고 117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피해 영상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피해 장면을 찍으셨나요? 절대 유포하지 마시고 그 경찰 신고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피해자 부모의 자세, 그리고 바람직한 가해자 부모의 자세,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